안녕하세요. 지금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복리를 만들고 싶은 복리부자입니다. 잘나가는 서과장님 채널에 출연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일찍 채널을 열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처리하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조금 늦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을 출발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은 복리에 대한 제 주관적인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복리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왜 좋은 걸까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고 복리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반 이자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간단한 종이접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4지 종이의 두께는 대략 0.1mm 정도입니다. 아주 얇죠. 이 A4지 용지를 접을 때 두께는 얼마나 늘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번 접을 때, 두 번 접을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접으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45번 더 접어서 50번을 접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잠시 동안 상상해 봅시다. 아주 얇은 두께라서 1000장 정도 높이쯤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계산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 두께를 0.1mm로 놓고 2의 50승, 결과는 약 1억 1260만 km가 나옵니다. 종이가 1000장을 뚫고 하늘로 승천했네요. 그럼 이 거리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대략 1억 5천만 km라고 합니다. 결국 1000장을 뚫고 나가서 거의 태양에 닿는 높이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복리에 대해서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수학의 법칙은 복리의 발명이다 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억 원이 있어서 은행에 복리 적금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복리 계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이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자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1억 원을 30년 동안 복리 적금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이자율일 때는 약 1억 3천만 원, 2%일 때는 1억 8천만 원, 4%일 때는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대략 4%라고 가정할 때 3억 2천만 원이 되긴 했지만 이보다 낮은 이율의 복리는 화폐 가치의 하락과 함께 상쇄되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10% 이자율을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17억 원이 됩니다. 뭔가 의미 있는 금액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라면 최소 10% 이상의 이자율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만의 최소 이자율을 정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P 500이 보여주고 있는 15%입니다. 차트에서 보여지는 5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2238달러였던 가치가 현재는 4791달러로 5년 동안 214%가 올랐습니다. 결국 원금 대비 2배를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내가 시간에 돈만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수익률이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시작하는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보다 낮은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P 500이 무엇인지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자산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미국 주식 중에 1등부터 500등까지 순위를 평가해서 그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과 쌍맥을 이루고 있는 QQQ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QQ는 5년 전에 118달러였던 것이 현재는 403달러가 되어서 341% 정도 올랐습니다. S&P 500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주식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서 손실의 위험이 항상 문제가 되지만 이런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꾸준히 우상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적은 확률로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면
안심이 되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의 확신을 갖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올해 3월 약 10개월 전에 직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 때 받았던 돈을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고스란히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10개월 만에 약 20%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자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대로 장기 투자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와이프가 중간에 한번 팔려고 하는 고집만 없었다면 이보다 몇 프로는 더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와이프마저도 확신을 갖게 해주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간은 상상을 즐기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자본을 어디엔가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것들보다는 더 벌어야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손해를 안 보는 것이 됩니다. 판단은 각자가 스스로 내려야 할 숙제입니다. 두 번째로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야 하기에 1억 원을 10년을 넣어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율 10%로 10년이 되면 약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2배를 조금 넘었네요. 이렇게 원금 대비 2배가 만들어지는 시점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보면 20년 후에는 6억 7천만 원이 됩니다. 30년이면 17억 원, 아까 보셨죠? 그럼 4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45억 원이 됩니다. 이처럼 복리는 이자율보다는 기간이 훨씬 큰 변동폭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원금보다는 더 큰 이자가 붙어 스노우볼이 되었을 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시점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을 구하는 공식을 7-2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린치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배가 되는 시점을 72 나누기 이자율, 즉 72를 자신이 원하는 수익률로 나누면 간단하게 그 시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72 나누기 5%는 14.4년이 나옵니다. 따라서 14년이 지나야 원금의 2배가 되고 스노우볼이 작동된다는 것이죠. 10%를 적용하면 7.2년이 됩니다. 반대로 기간으로 나누면 이자율이 나옵니다. 즉 72를 5년으로 나누면 14.4%, 결국 14.4% 이자율이면 5년 안에 2배 원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주식 펀드가 있으시다면 주변의 달콤한 속삭임에 휘둘리지 마시고 혼자만의 계산법을 통해 나만의 복리이자와 기간을 설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때로는 손자나 자식에게 통장 하나 만들어 물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본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도 저는 최저 순마진 15%를 고수하기 위해 이 수익률에다가 손실률, 고정비, 세금 등을 고려한 뒤에도 마진은 최소한 25% 이상으로 남아야 한다고 보고 저만의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4시간을 들여 고생했는데 그 이하가 된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회전율이 좋다면 박리담회로 마진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들이 많아지고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적인 규모도 그에 맞게 커져야 하기에 그러한 것을 고려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리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도 복리의 마법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신만의 복리 기준을 만들고 이것을 적용할 곳을 찾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진하거나 기간을 계획처럼 가져가지 못한다면 중간 점검을 통해 그것을 원래 계획대로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리라는 것이 이자율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을 만들어 디지털 세상을 활짝 열어준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Connect the dots라고요. 이 말은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경험들로 만들어진 점이 서로 이어져서
새로운 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새로운 점은 나를 좀 더 우상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는 모든 경험과 지식도 내 삶에 복리로 적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명을 복리부자라고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지구에서 번영하고 있는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포노사피엔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인류가 진화한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